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9월 1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복무 의혹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훈련소, 카투사 훈련소를 마치고 나서 자대 배치를 청탁을 했느냐, 용산, 서울 용산으로 해달라고 지금 의정부에 근무 중입니다. 자대 배치 청탁을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군 복무 중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 통역병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느냐, 또 처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은 비정상적인 병가 연장 의혹,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 쪽이 정면 대응을 한 것은 하나죠. 용산으로 자대 배치 청탁을 했느냐, 훈련 수록식 이후에 청탁을 얘기했다. 그 카투사 지원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령, 당시 지원단장 대령이 청탁을 하길래 그 청탁하면 안 된다고 40분 동안 교육을 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적이 없다. 청탁을 한 적이 없다 해서 그 대령과 그 SBS 그 내용을 보도한 SBS를 고발을 했죠. 그렇게 되니 그렇다면은 용산 자대 배치 청탁을 아닐 수도 있겠구나. 뭐 고발까지 했으니까. 그렇다면 뭐 평창 통역병 청탁이나 아니면은 병가 연장 의혹, 이것은 사실인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자, 이 자대 배치 청탁, 이것도 좀 사실이 아닌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고발은 했지만은 사실인 것 같은 그런 정황이 하나 나왔습니다. 정황 증거인데 뭐냐 하면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바로 그 문제의 서일병, 그때 당시 뭐 휴가 미복기 때 서일병이죠. 서일병인데 서일병이 병장 시절에 페이스북 메신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으로 이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추미애 아들 병장 때 단톡 페이스북 메신저인데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 그런 그 메신저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왜 애초에 용산에 안 보내주고 그렇게 되시니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서 병장이 했던 그 메신저 내용입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입니다. 2018년 8월 6일, 그때는 이 병장이죠. 대화방에서 다른 동료 병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 간부들이 너는 편의를 많이 봐준다. 어머니가 정치인이니까 여당 대표를 지낸 편의를 많이 봐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서 병장이 아니 애초에 용산 보내줬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창을 내가 갔어야 됐는데 아무개, 다른 병사 별명을 대면서 아무개만 꿀 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 대화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통역병으로 가서 좀 편하게 생활을 하고 많은 경험도 한 그 병사들을 이렇게 좀 비판하는, 뭐 디스한다고 하죠. 디스하는 그런 내용이 오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평창은 내가 가셔야 됐는데 다른 병사만 꿀을 빨았다, 편하게 지냈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서스의 자대 배치 과정에서 용산도를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대령, 지금 고발을 당했는데 이 아들이 애초 용산 보내줬어야지, 그러면은 애초에 내가 용산 가려고 했는데 보내줬어야지, 이 말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추미애 아들의 페이스북 메신저가 공개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최순실 사태 때 생각을 했습니다. 최순실 사태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 아들 정유라 씨, 딸 정유라 씨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정유라 씨가 그때도 SNS에 글을 올렸죠. 뭐 돈도 실력이다, 뭐 능력 없으면 너 부모를 원망해, 이런 것을 SNS에 올려서 상당히 분노가, 그 국민들의 분노가 올라갔죠. 상당히 치솟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조국 사태 때도 이 딸 조민 논란이 있었는데 조민 씨는 지금도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지만 지금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를 뭐 보니 안 보니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냥 별 문제 없이 지금 계속 그 의사가 되는 코스로 밟고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되니 상당히 공정성의 문제, 이것이 그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것은 뭐 불법이냐, 뭐 편법이냐, 적법이냐 이런 논란도 뭐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조국 사태 때부터 보여줬던 이 소위 진보 정권이라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민낯,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의 뭐 학원 문제, 병역 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지금 조국 사태 때와 비슷하게 문재인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중앙일보 3면을 보시면은 이 평행이론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조국 때와 판박이 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학남이 돌아섰다. 이학남, 이 병역 문제, 또 취업, 입시 이런 데 상당히 민감한 이학남, 20대 학생 남성이 돌아섰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평행이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두고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이런 말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조국 사태 때도 지지율이 상당히 문재인 국정원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지금도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또 윤영찬 의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소환, 통신비 선별 지원, 이런 뉴스가 확산되면서 이학남, 20대 학생 남성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자, 최저 비율, 그때 당시에 조국 사태 때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최저 지지율, 문재인의 최저 지지율이 나왔을 때, 그 발표된 날 오후에 조국이 사퇴합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 조국이 사퇴를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추미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추미애와 관련한 여권의 지금 정서는 겉으로는 막 방어를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상당한 리스크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겨레 신문 3면, 커지는 추미애 리스크, 뭐가 문제냐는 여당의 싸늘한 민심. 자,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민주당 여건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싸늘해진다. 문제가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민심이 싸늘해진다. 민주당 지지율 4.1%포인트 빠져서 33.7%다. 남성, 학생, 또 50대에서도 하락이 두드러진다. 문 지지율도 함께 떨어진다. 여당 의원들은 여론을 제대로 못 읽고 두둔하는데 급급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추미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내치지 못하는 이유를 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검찰을 통제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조국 같은 후임자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죠. 그런 상황에서 또 추미애 이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를 덮고 있다. 우선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집값 파동이나 뭐 코로나 대책 실패, 이런 리스크를 추미애 리스크가 대신 덮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를 당분간 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금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중앙일보 1면을 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정세균이 국무위원 추미애 자녀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민망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자, JTBC에서 어제 한 이야기인데,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JTBC는 중앙일보와 계열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일보가 그것을 일면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 장관의 해명이 충분한가? 이렇게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있는 점에 대해 참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당장 중앙일보 하단을 보시면은 추미애 거치 기로 바뀌나 이렇게 또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하단을 보시면 추미애 거치 기로가 바뀌나 국무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총리실에서는 그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무위원 그 중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치 문제를 정세균 총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정권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핵심 이너서클 안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것을 판단할 문제지, 그 재청권자, 뭐 국무총리가 재청권자지만은 재청권자 입장에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그 지금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뭐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자, 조선일보도 정세균 총리 추후 논란 민망, 뭐 정치적 해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해법도 있다. 정치적 해법 민망하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정치적인 해법도 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아니면은 정치적 해법을 고려할 거다. 정치적 해법이 뭐냐 물어보니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의 말에는 별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권 차원에서 전반적인 국정운영,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을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일면을 보시면 검찰이 뭉개는 사이에 추미애 민원전화 녹음 사라졌다. 검찰이 뭉개는 사이에 추미애 민원전화 녹음이 사라졌다. 자, 보통 저희들도 민원실에 정부 민원실 같은 곳에 전화를 하면은 녹음된다는 자동 안내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국방부에 그때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들 휴가 영장과 관련해서 민원 전화를 했다. 그래서 그 민원 전화를 국방부에서 그 카투사 그 지원 반장 그 상사에게 가서 상사가 면담 기록을 남긴 그 내용이 공개가 됐었죠. 그렇다면은 가장 핵심은 그때 추미애 장관이 했느냐, 아니면은 남편인 서성한 변호사가 했느냐. 그리고 군 내에서는 추미애 장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실제로 녹음 내용이 있으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전화를 하면서 내가 민주당 당시 집권 여당이 된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내가 민주당 대표 추미애다 이렇게 친분을 밝혔느냐. 밝혔으면은 상당히 그 자체로 위압이 되겠죠. 그 부랴부랴 비상이 걸렸겠죠. 그리고 그 신분을 밝히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좀 강압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그냥 정말 알아만 본 것이냐, 알아만 봤다고 해도 이것은 위압이 되는 거죠. 그 신분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날 텐데, 결국은 이 민원전화 녹음한 것이 3년이 지나면은 그 파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찰이 수사를 진작해서 이 통화 녹음을 확보를 했다면은 명백해질 텐데, 검찰이 1월 달에 당시 미래통합당의 고발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 사이에 이 통화 녹음이 3년이 지나면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에게는 상당히 그 이득이 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계속 이 이야기들을 추적을 했는데 오늘도 사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윤석열 패싱하던 동부지검은 뜬금없이 수사보고한다. 그래서 윤석열과 책임을 나누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SNS는 장병들이 우리도 전화로 휴가 연장해도 되겠네 막 이런 그 비아냥 섞인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군 내부 정보가 추미애 아들 변호인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군 내부 정보가 야당 의원들과 변호인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런 의혹들이 있고, 자, 제가 이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있으면 좀 의미심장한 또 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추미애 친정권 임원정에 대검 감찰 업무 맡겼다. 임원정
검사 기억나시죠? 항상 그 조국 쪽에 가깝고 검찰 내부를 비판을 하면서 지금은 문재인 정권 친정권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울산지검 울산지검의 부장검사로 있었는데 지금 인사처리 하는데 대검 감찰부에 발령을 냈죠. 발령을 해서 아들 유혹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추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추미애 장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퇴 압박이 일부에서 있는데 아니다, 나는 계속 가겠다. 그래서 반격을 하고 고발을 하면서 반격을 하고 인사권을 행사해서 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턱 밑에 친정권 임원정 검사를 딱 갖다 앉힌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검을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또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임원정 부장 이 인사가 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NS에 올린 글이죠. 대검 연구관 지금 발령난 것이 감찰부 연구관입니다.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윤석열을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그런데 보필은 뜻풀이를 합니다.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 뜻이다.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 검찰총장이 잘못됐으니 잘 바로잡겠다. 감찰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고립무원이 된 입장인데 여전히 견제를 하는, 그리고 그 이 사건을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른 소식은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디 개천절 집회 밀어주시길. 지금 10월 3일 개천절 집회가 일부 보수단체에서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것을 좀 미루는 게 낫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10월 3일이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총점은 다 이해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지금 표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 이 문제는 10월 3일 전까지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면서 좀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대부분 신문들의 일면 톱은 이겁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7조 8천억짜리 4차 추경을 확정을 했죠. 자영업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준다. 자영업자 선별 지원이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자영업자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을 준다. 고용 취약청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지원하고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또 4조 6천억 합쳐서 12조 4천억이 추경에 들어간다. 자, 피해 큰 업종, 직종 최대 집중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자,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 명, 거의 다죠. 에게는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통신비 2만 원.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 긍정적인 이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영남일보, 대구에서 나오는 저 영남일보를 봐서도 그 하단에 통신비 뜬금없는 지원에 포퓰리즘 비판 본물, 통신비 2만 원을 준다고 하니 통신비 참 뜬금없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당정이 13세 이상 일괄 2만 원씩 준다. 긴급 재난 지원 혈세로 장난하냐.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극복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일면 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7조 8천억 원 세금 쓰면서 문재인 정부의 작은 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세 이상에게 통신비 2만 원 주면서 정부의 작은 정성이다. 이게 정부의 정성이고 문재인 정권의 정성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낸 돈을 사용을 하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이 재원을 부담하는, 세금으로 부담하는 그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런 비판이 그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또 더 피해가 많은 자영업자들을 지원 이런 건 당연한데 갑자기 통신비 2만원을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나의 작은 정성이다. 작은 정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의 작은 정성이다. 대통령 통치권자 나의 작은 정성이다. 1차 그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세금이죠. 그걸로 소고기 국거리를 마련해서 먹었다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만원씩 주면서 정부의 작은 정성이다. 그럽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 말처럼 들리는 건 저뿐일까요? 조간 딱풀이었습니다.